4년째 이어지는 전쟁으로 정신없을 우크라이나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잘못된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어 빈정이 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느니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한국을 크게 칭찬하며 본받자는 내용이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과서에 속속들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 교과서에 실린 한국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재미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신문에 흥미로운 사진이 한 장 떴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기업인과 정치인들을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배경으로 소개한 사진인데요. 사진을 살펴보니 우리 눈에도 익숙한 인물들이 보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한국 가수 싸이를 세계의 독재자와 세계의 예술가로 비교한 그림인데요. 놀랍게도 이 사진들은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실린 사진이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아수라장인 우크라이나이지만 미래를 위한 교육을 늦출 순 없겠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에 새롭게 세계사 교과서를 개편했는데요. 앞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부터 대한민국은 좋은 본보기가 되는 국가라고 극찬하며 민주국가인 한국은 이웃에 북한이라는 독재국가가 있음에도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보여준 나라다 라고 부러워한 걸 보면 우리 한국의 위상이 커진 만큼 전 세계 여러 나라 교과서에 한국에 대한 내용을 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전쟁을 어서 빨리 끝내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죠. 전쟁 후 한국은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 12위 안에 드는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됐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세계사에 전례 없는 한국의 GDP 성장세를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데 한국의 경험은 우크라이나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이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룬 모습을 교과서에 넣어 우크라이나 미래 세대에게 가르치고 싶다고 교과서 집필 이유를 밝혔답니다. 여기서 확인해봐야 할 점은 모든 우크라이나 고교생이 매주 한두 시간씩 세계사를 배워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교육부는 2022년에 우리나라 고3에 해당하는 11학년 대상 세계사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을 넣도록 교과서 집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고등학생이 사용할 세계사 교과서에 한국의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한강의 기적이 실리고 친구들이 이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총 7종의 교과서가 집필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 관련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오리온 출판사 교과서의 내용이 흥미로워서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6.25 전쟁 이후 한국의 국가 재건 과정을 언급합니다. 1953년 휴전협정 당시 한국은 폐허였고 역사상 가장 악질의 반인륜적 정권 중 하나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상황은 더 어려웠다고 소개하는데요. 전쟁 직후 상황을 두고는 한국은 천연 광물 자원도 없고 토양은 척박하고 희망도 적었다고 서술하죠. 또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 기적도 별도 단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한국의 교육을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국민들의 교육 수준과 노동자들의 전문성을 올리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 한국인들은 한 달에 1일에서 2일만 쉬며 일한 점도 놀라워하는데요. 이런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노력이 경제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국민들의 성실함도 나라 발전의 큰 요인으로 봤답니다. 또 한국과의 외교 관계도 긍정적으로 언급했는데요. 한국은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고 러시아 침략에 저항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자신들의 상황도 엮어서 언급했죠. 교과서를 집필한 코스티안틴 교수는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은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다들 우크라이나와 같으면 좋으련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을
한국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 국가도 있는 반면 역사 왜곡을 하는 못마땅한 나라도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일단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유럽의 주요 국가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나라는 지리나 세계사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이 없어 문제인데요. 교과서에서 한국을 다룬 경우에도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비중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왜곡이겠죠. 세계 최고 명문이라 할 하버드, 그것도 경영대학원 필수 교재에 일본의 지배 덕분에 한국이 발전했다, 고려는 중국의 속국이다 라는 일본의 주장이 담겨 문제입니다. 식민지라는 표현 대신에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 경제를 자국과 통합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기간 한국은 크게 산업화했고 교통과 전력이 발전했고 교육, 행정, 경제체계도 근대화됐다 라는 잘못된 식민지 근대화론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일본의 강제징용 관련해서는 역사적 배경 설명이 없고 위안부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했고요. 우리야 늘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아니나 다를까 일본 교과서 역시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 해상의 다케시마도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라는 억지는 2024년부터 쓴 개정 교과서에도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왜곡이 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내용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변경됐다고 두루뭉실하게 표현합니다. 또 관련 사진의 제목은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에서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교묘하게 바꿔버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을 두고도 조선의 국토가 황폐해지고 많은 조선인이 희생됐다고 말했지만 이번 개정판에는 이런 내용마저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헛소리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한국전쟁을 두고 미국이 00년이 조선으로 군대를 파견해 조선의 내정을 간섭했다.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조선을 침략했고 접경지인 압록강까지 올라오게 됐다. 완전히 사실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전쟁이 미군과 유엔 연합군의 침략으로 시작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죠. 중국 왕조의 영역을 표시하는 지도에는 북한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국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발해의 경우엔 말갈족이 세운 국가로 아예 중국사의 일부라고 말했는데요. 지리 교과서에 우리 영해인 동해가 일본해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애교처럼 보일 정도고요. 중국,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면 또 그러는구나 하고 이해가 될 텐데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버젓이 한반도가 중국이었다고 된 교과서가 쓰이는가 하면 왜곡된 일본인의 시각에서 서술된 소설이 읽기 교재로 쓰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요코 이야기로 번역된 대나무 숲 저 멀리서라는 책은 일본계 미국인 요코 가와시마 와키스의 허구적 소설인데요.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식민지 조선에 살았던 일본 소녀가 패전 후 고통받은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아무리 소설이라지만 맥락 없이 당시 한국인들을 사악한 사람들, 강간자들로 묘사하고 있어 큰 무리를 일으켰죠. 중국에선 출판 금지까지 당한 이 책을 미국 학교 여러 곳에서 독서 시간 교재로 삼아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한인 학부모 단체들의 항의를 통해 잠시 퇴출되는가 싶었지만 일본의 지원으로 슬그머니 다시 채택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고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절대 손을 놓고 있지 않죠. 우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각국의 교과서 집필자들을 초청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의 활동이 유명하답니다. 각계의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역사 왜곡을 막고 정확한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구독자님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에 실린 우리나라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알고 계신 역사 왜곡 사례가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날씨가 여전히 덥네요. 저희 재미슈는 더욱 시원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